안녕하세요. 이천 비상에듀기숙학원 본원 아이클래스 독학 원장 구번영입니다. 이천 비상에듀기숙학원 본원의 독학의 특징, 모집 요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파일은 우리 이천 비상에듀기숙학원 본원 아이클래스 독학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이천 비상에듀기숙학원 본원의 아이클래스 독학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수강료죠. 어려운 경제, 그래서 수강료 부담을 학부모님과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수강료를 179만 원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이 수강료를 낮추고 우리 이천 비상에듀는 기숙학원에서 미운 오리 새끼가 됐어요. 그래서 이 수강료를 보고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숙학원에서 수강료 179만 원이 말이 돼? 거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야. 싼 게 비지떡이라고 수강료만 보고 가면은 분명 후회할 거야. 근데 이런 분들한테 반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기숙학원 수강료를 책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그러면 수강료가 비싼 학원을 가면 후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강료하고 수능 성적이 비례하는 겁니까? 저희는 기숙학원에 불필요한 비용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줄여서 그 줄인 내용을 수강료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듯이 학생들을 위한 비용은 전혀 빼지 않은 상태에서 수강료를 179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저렴한 수강료에서 우리 이천 비상에듀의 12년간 그동안 축적되어 경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해 수능에서는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 확신합니다. 우리 이천 비상에듀 기숙학원 본원은 올해로 만 12년이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이천 비상에듀 기숙학원 본원의 독학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이클래스 독학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공부 공간인 독서실. 이 독학에서 독서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다음 두 번째가 관리 시스템이죠. 독학은 혼자 공부하는 것이다 보니까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독학을 하는 학생들이 수험 생활 중에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시스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 관리가 간섭이나 통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이 식사, 먹는 즐거움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식사 중요하죠.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간식까지. 식사에는 어느 하나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내용을 하나하나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서실인데, 이 독서실은 이 독학을 하는 우리 학생들이 하루에 수험 생활 중에서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곳이죠. 그래서 이 독서실에 대해서는 세심한 것까지 상당히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을 해놨듯이 이 독서실은 학생 관점에서 학생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크게 이 독서실 공간은 두 가지로 꾸며놨는데요. 이 둘 중에 학생들은 자유스럽게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교실형 학습 공간이라는 명칭을 붙였는데요. 일반 기존 독서실처럼 개방형 형태예요. 근데 일반 기숙학원의 독서실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큰 특징은 책상이 엄청 넓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 책상에 올라와서 누워도 될 정도로 넓어요. 거기다 공부할 때 쓰는 교재뿐만 아니라 텀블러, 필기도구 어떤 걸 갖다 놔도 전혀 공간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의자죠. 이 독서실에서는 책상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의자입니다. 독서실에 오래 앉아 있다 보면은 엉덩이가 베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의자 중에
가장 편안한 의자 중에 하나가 바로 PC방에 있는 의자예요. PC방 의자가 불편하면은 그 PC방에서 게임하는 친구들이 오래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PC방에 있는 의자 형태를 우리가 따와서 그 형태로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3시간, 4시간 계속해서 앉아 있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독서실 공간은 전통적인 독서실이죠. 1인 개인용 독서실. 이거를 올드하다. 또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독서실 공간을 처음부터 꾸민 데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게 보다 집중이 잘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서실 공간은 이 두 가지 중에서 교실형 독서실 공간, 그다음 독서실형 학습 공간, 이 둘 중에 원하는 거를 마음의 임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죠. 평소에는 교실형 학습 공간에서 공부를 하다가 분위기를 바꾸는 차원에서 독서실형 학습 공간에서 오늘은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때 매정하게 안 된다 이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번갈아 가며 사용하는 것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공부를 하다 보면은 분위기를 바꾸거나 좀 집중력이 떨어져서 좀 휴식을 취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용할 수 있는 테마 독서실 그리고 카페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칠 때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천 비상에도 기숙학원 본원의 독서실의 기본 철학은 그냥 이쁘고 멋져 보이는 공간은 아닙니다. 기존 기숙학원에서는 독서실을 그냥 이쁘게 꾸미는 데 중점을 두는 것도 있는데 저희는 이쁜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기에 편리한, 오래 앉아 있어도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가 이제 관리인데, 독학은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관리를, 근데 관리라는 거는 동전의 양면 같아서 조금 더 지나치다 보면은 통제, 간섭이 되고, 그걸 조금 더 약화시켜 놓으면은 방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맞추려고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근데 관리에서도 특히 이제 독학은 혼자 공부하는데, 혼자 공부하는 우리 독학을 하는 학생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혼자 공부하는데 수학만은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저희 이천 비상에듀 기숙학원 본원 독학에서는 수학 책임 담임제를 도입했습니다. 수학 책임 담임제가 뭐냐면 반별로 수학 책임 담임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수학 선생님들은 아르바이트생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이 학원 강의 경력이 최소 10년 이상 되시는 베테랑 선생님들로 모셨습니다. 수학 책임 담임 선생님이 독서실에 학생들과 같이 상주를 하십니다. 같이 있으면서 학생들의 질문을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질의응답을 받아줍니다. 그 질의응답을 하다 보면은 조금 기본 개념 설명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죠. 그때는 기본 개념 설명까지 친절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 수학 인강을 듣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코칭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독서실에서 질의응답을 받고 또 이런 기본 개념을 설명을 하다 보면은 다른 학생들한테 방해가 되지 않겠느냐. 물론 방해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질의응답이나 또는 기본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밀폐된 공간, 방음된 공간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을 하거나 또는 이런 기본 개념에 대한 기본 설명을 할 때 다른 학생들한테 전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독학 혼자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저는 두 가지로 꼽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학습 플래너, 스터디 플래너라고도 얘기하죠. 이 학습 플래너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이 스터디 플래너는 수험생활의 공부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학습 플래너가 작성이 제대로 돼 있고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는 것은 독학에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마트에 가서 이제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가는데 현재 내 수중에 돈이 정확하게 얼마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마트에 가서 내가 어떤 물건을 살지도 확실히 결정을 하지 않고 갔어요. 이런 첫 번째 경우하고, 두 번째는 내가 수중에 정확하게 돈이 얼마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트에 가서 사야 될 물건을 미리 쭉 점검하고 그걸 메모해서 갔어요. 그러면 당연히 두 번째 경우가 첫 번째 경우보다 훨씬 더 합리적인 경제적인 소비를 할 수가 있죠.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학습 플래너를 작성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내가 마트를 갈 때 내가 먼저 오늘 가서 마트에 가서 사야 될 품목이 어떤 건지를 미리 메모를 해서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학습 플래너를 작성을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많아요. 스트레스를 받고 또 학습 플래너를 작성할 때마다 오히려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학습 플래너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학습 플랜을 세울 때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시간 단위로 계획을 세워요. 그럼 시간 단위로 계획을 세운다는 건 예를 들어서 오늘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는 수학, 11시부터 12시까지는 국어, 12시부터 12시 20분까지는 휴식. 이런 식으로 시간 단위로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 시간 단위 계획을 보면은 이제 극단적으로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 중간에. 이 계획은 절대 지켜지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 플래너를 작성을 하고 하루가 지난다. 하루 저녁 때 보면은 제대로 작성이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학습 플래너 쓰는 것 자체도 점점 꺼리게 되는 거죠. 근데 학습 플래너는 이렇게 시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공부해야 될 단위 분량으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전에는 수학 공부, 구체적인 시간이 아니라 오전에 수학 공부, 그다음 오후에는 뭐 국어 공부 또는 저녁 때는 탐구 아니면 수학 인강 듣기 이런 식으로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그렇듯이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러니까 항상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계획을 세워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보통 120%에서 150%를 계획으로 세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계획을 세울 때는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내가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오전에 내가 수학 공부를 한다고 했으면 오늘 수학 공부할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학 공부할 내용을 개념을 3가지, 여기에 따른 문제풀이 3가지 이렇게 정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중에 오늘은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그럼 수학을 개념 3가지, 문제풀이 3가지에서 6가지를 정했다고 하면 이 중에 2가지나 3가지는 꼭 해야 되겠다. 이것만은 꼭 한다. 이걸 정해놓으면은 하루가 지난 다음에 내가 계획대로 다 수행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우리 학생들이 학습 플래너를 작성하고 또 그 계획을 이루어지는 과정, 이 과정을 우리 생활담임 선생님과 학습 관리 선생님이 하나하나 일일이 전부 챙겨주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 플래너에 관한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학습 플래너의 중요성을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보통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이런 학습 플래너 메모 아주 잘하죠. 글씨도 꼼꼼하게 한자 한자 정자로 쓰고 색칠까지 하면서 아주 잘 정리를 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공부도 잘하는데
학습 플래너나 메모도 잘한다. 근데 이거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이렇게 학습 플래너를 꼼꼼하게 정리하고 메모를 잘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특히 시험 공부에서는 학습 플래너 관리, 메모장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 확실히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다음은 이제 공부입니다. 이 공부하는 방법도 아주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 독학을 하는 학생들한테는 인강이 가장 중요한 공부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혼자 공부할 때도 있죠. 근데 인강에서는 이런 경험을 의외로 많이 해봤을 겁니다. 인강을 들을 때는 그 내용을 알 것 같았는데 다 듣고 나서는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거의 없어요. 딱 하나로 정리가 되질 않아요. 혼자 공부할 때도 오늘 수학을 3시간 공부했는데 공부하고 나서 확실히 정리된 것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이래서는 오늘 공부한 내용이 실제 수능에서 점수로 연결되는 점수화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게 항상 공부의 악순환을 만드는 요인이라고도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아르바이트를 하러 편의점에 갔어요. 그럼 아르바이트를 하러 편의점에 갔다는 거는 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이 돈을 어디에 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르바이트 편의점에서 편의점 사장하고 하루에 8시간, 1시간에 10,000원씩 해서 하루 8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8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갔어요. 약속을 받고 갔는데 여기서 일을 하겠죠.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중간중간에 여기 이 편의점이 뭐 다른데 빚진 게 많은가 봐요. 막 전화로 이런 거 독촉을 하는 전화도 오고 이러면 어때요? 불안하죠. 일이 잘 안 되죠. 내가 오늘 일이 끝난 다음에 아르바이트가 끝난 다음에 이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 당연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르바이트가 다 끝나고 이제 돈을 받아서 집에 가야 되는데 그 편의점 사장이 안 보여요.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무작정 기다릴 수 없죠. 그럼 어차피 집으로 오잖아요. 그럼 이런 기분을 집어넣는데 아르바이트에서 오늘 하루가 기분이 좋겠어요? 즐겁겠어요? 그럼 다음날 또 여기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공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공부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수학을 3시간 했으면은 오늘 공부한 내용이 수학에서 내가 모르는 부분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부분에서 이 단원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그 문제는 확실히 맞힌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공부한 내용에서 문제가 나오면 내가 확실히 맞힐 수 있다. 그러면은 공부한 내용이 머릿속에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정리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건 어떤 거하고 똑같은 거냐면 내가 오늘 편의점에 가서 8시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급여, 월급을 돈을 받지 못하고 돌아오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럼 다음날 거기 편의점 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꼭 공부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공부가 싫다 하고는 다르죠. 공부가 나하고 맞지 않는다 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거는 내가 오늘 몇 시간을 공부하든지 간에 이 공부한 내용이 실제 수능에서 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몇 점을 더 올릴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공부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들은 인강 내용이 머릿속에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공부한 수학을 오늘 3시간 했다고 하면 그 3시간 했던 수학 내용이 내 머릿속에 명확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법이 있어요. 물론 쉽지 않죠. 연습이 필요해요. 근데 연습을 하면은 누구나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공부가 싫다라는 말이 사라지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공부한 것만큼 내가 수능에서 올릴 수 있는 점수가 확실하게 보이니까요. 이거는 아까 예를 들었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거하고
같은 이 한번 그걸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편의점에서 8시간 아르바이트가 끝난 다음에 거기에 약속한 급여를 받은 상태로 집으로 돌아오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럼 다음 날도 당연히 나가겠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법에 대해서는 저희 이천 미상에도 기숙학원 본원에서 확실히 특별히 신경 써서 이건 우리 학생들이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부터 시작해서 국어, 영어 이런 과목을 말씀드렸어요. 특히 이제 공부법에서 저희 이천 미상에도 기숙학원 본원에 이건 자랑거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수학 담임 선생님 아니면 이제 학과 담임 선생님 또는 생활관리 선생님, 입시 컨설팅 선생님이 직접 독서실에 들어가서 함께 계신다고 했죠. 그래서 항상 우리 이천 미상에도 기숙학원 본원의 독서실에는 학생들만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같은 관리 선생님이 함께 같이 계세요. 그리고 보통 일반 기숙학원의 독서실은 상당히 넓죠. 거의 모든 학생들 독서실 안에 100명에서 150명, 200명 이런 학생들이 한 독서실 공간에서 공부를 해요. 그럼 이런 경우는 관리 선생님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겠죠. 근데 저희 이천 미상에도 기숙학원 본원의 독서실은 독서실당 들어갈 수 있는 정원이 30명에서 35명, 30명에서 35명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독서실이 저희는 아주 많습니다. 작은 독서실이 많은 거예요. 그럼 이 관리 선생님들은 거기 30명에서 35명 아이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의응답 같은 것도 훨씬 원활히 진행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질의응답을 할 때 대기 시간이 없어요. 이 대기 시간이 없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험생활을 보통 10달로 봤을 때 10달 동안 대기 시간이 있다 없다 이것만 가지고도 보통 수학 참고서 한 권을 공부할 수 있는 분량은 충분히 나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을 이렇게 30명에서 35명 사이에 그러니까 한 독서실에 있으니까 거의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이천 미상에도 기숙학원의 아주 큰 장점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하나하나 관리하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집에서 카톡으로 직접 전송받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카톡으로 전송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가 바로 식사라고 했죠. 이 공부를 하는데 먹는 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항상 이런 불안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 수강료가 낮으니까 식사나 이런 것들이 부실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거는 수강료가 낮은 게 아니죠. 이런 식사나 이런 게 전혀 손색이 없는 상태에서 수강료가 낮아야지 낮은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부실한 상태에서 수강료가 낮으면 그건 수강료가 절대 싼 게 아니죠. 그래서 저희는 특히 이 먹는 거, 식사에 대해서는 특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특히 아침에는 이게 한식, 죽, 그리고 양식은 이제 샌드위치가 되는데 이 중에 내가 먹고 싶은 메뉴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전날 내가 내일 아침에는 한식을 먹을 거다, 죽을 먹을 거다, 또는 샌드위치 먹을 거다를 이렇게 신청을 하면 그대로 됩니다. 왜 이걸 했냐면 그러면 죽이나 샌드위치의 퀄리티도 훨씬 높일 수 있죠. 특히 저희 학원 입장에서는 잔반 남는 음식을 현격하게 줄일 수 있어요. 주 문제로 가니까. 그럼 이렇게 남는 음식을 줄인다는 거는 그만큼 식사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기숙학원의 식당을 보면 남는 음식 잔반이 생각보다 아주 많아요. 그럼 버려지는 거잖아요. 엄청난 낭비죠. 그거를 줄이면은 같은 식당가에서도 훨씬 더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 점심과 저녁 때 다른 일반 기숙학원에서 볼 수 있는 저희만의 특징이라고 이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주일에 2번 이상의 즉석 요리를 합니다. 이 즉석 요리란 것이 뭐냐면은 뭐 감자탕이나 부대찌개 같은 거를 직접 학생들이 끓여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테이블에 4명의 학생들이 앉아서 부대찌개면 부대찌개, 감자탕이면 감자탕, 뭐 그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생각나는 게 2가지밖에 없어서 이걸 말씀드리는데, 이걸 직접 끓여서 거기다 라면도 끓여서 같이 집어넣어 먹고, 또는 밥도 비워 먹고, 이렇게 즉석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 1회 이상의 특식은 이건 거의 모든 기숙학원에서 제공되는 거니까 저희 기숙학원만 자랑거리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특히 이 주 2회 이상의 즉석 요리, 그리고 또 하나가 설렁탕이나 갈비탕 같은 탕 음식 있죠. 그거를 그냥 이렇게 그릇에다 퍼주면은 이게 식잖아요. 맛도 좀 떨어지고. 근데 이게 팔팔 끓는 뚝배기에다 끓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희 이천 비상에도 기숙학원 본호에서는 이런 갈비탕이나 설렁탕 같은 탕 종류 또는 김치찌개도 경우에다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거를 뚝배기에 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끓여서 제공을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어디 가면 볼 수 있냐면,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은 그 뚝배기나 올려놓은 큰 여러 개 화덕으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저희 학원 식당에도 이게 있습니다. 그 끓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야식도 수업이 다 끝나고 밤에 먹는 즐거움이 있죠. 이 야식도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즉석 요리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즉석 요리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라면을 끓여줄 때 그 라면을 미리 끓여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라면을 끓여 먹는 거예요. 떡볶이를 준다 하더라도 이렇게 조리한 떡볶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떡볶이를 직접 이제 되게 서울에 신당동 떡볶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떡볶이를 직접 만들어 먹는 그런 식으로 떡볶이를 직접 학생들이 이제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근데 보통 야식은 이런 떡볶이나 라면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지 않아요. 보통 빵, 우유 이런 것만 주는데, 저희는 이런 즉석 요리, 떡볶이나 라면을 제공할 때도 아이들 직접 끓여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식사, 먹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하나 소홀함이 없다는 거. 다른 기숙학원, 우리보다 수강료가 훨씬 더 비싼, 수강료가 비싼 그런 기숙학원과 비교해서도 절대 손색이 없다는 거. 오히려 남은 낫지 못하지 않다는 거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상 3가지, 저희가 이 독학을 하는데 가장 신경을 쓴 것은 이 3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가 공부 공간인 독서실, 2번째가 아이들 관리 시스템. 이 관리 시스템에는 생활 관리뿐만 아니라 또는 학습 관리, 그리고 아이들이 1년 동안 수험생활을 하다 보면은 힘들고 지칠 때 많아요. 누군가 옆에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격려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세심하게 챙겼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번째가 식사에 대한 얘기 했었죠. 그럼 아이들이 이제 하루를 어떻게 지내느냐 하는 건데, 하루 일과표를 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과표는 이렇게 독서실에 있는 시간, 독서실에서 여기서 인강을 들을 수도 있고 혼자 공부할 수도 있고, 여기서 수학 담임 선생님의 질의응답도 받을 수 있고, 또 생활을 하다 어려운 점 이런 거에 관리 컨설팅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입시에 대한 지도, 학습 플래너 지도도 당연히 받을 수 있고요. 이런 거를 모든 독서실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무실까지 내려오거나 질의응답실까지 내려오고 또 상담실까지 내려오는 그런 시간적 낭비를 철저하게 없앴습니다.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수험 생활 기간 동안에 축적 누적이 되면은 상당히 긴 시간이라고 했죠. 이 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게 배려한 겁니다. 그리고 일반 수업을 할 때는 수업에서는 1시간 1교시를 50분으로 하는데 이건 혼자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거라서 보통 이제 100분으로 이렇게 정해서 갑니다. 그리고 9월이 되면은 이 공부하는 시간표는 완전히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수능 시간표대로 또 시간표를 다시 재편성을 해서 수능 시간을 쉬는 시간과 공부하는 시간을 수능 시간대로 맞춰서 또 진행을 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독서실에는 학생들만 있는 경우는 없다 그랬죠. 거기에는 수학 책임 담임 선생님이나 또는 학습 관리 선생님, 또 생활 관리 선생님, 아니면 입시 컨설팅 선생님이 항상 함께 계시면서 같이 관리를 해주고 또 상담을 해줍니다. 항상 독서실에서도
이렇게 선생님이 앞에 계신 거하고 선생님이 계시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관리를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 학생들이 앞에 선생님이 계시면은 3번 줄 거 1번만 줍니다. 이것도 학습 능률에서는 훨씬 더 좋은 거죠. 물론 학원이나 선생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지만. 근데 일요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 일과표가 좀 달라요. 일요일 날 오전에는 자유시간을 줬습니다. 이 자유시간에는 그다음 일주일 동안 부족한 잠을 잘 수도 있고 또는 종교가 있는 아이들은 종교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원 근처에 있는 교회, 성당 나갈 수 있습니다. 뭐 절에 꼭 가야 되겠다. 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표에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항상 빠지지 않게 아주 꼼꼼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일요일 날도 이런 독서실에 학생들이 있을 때는 거기는 항상 선생님이 같이 계신다는 거.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항상 독서실에는 아이들만, 학생들만 있는 경우는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당연한 얘기지만은 이 학원은 학생들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말이 지켜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당연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천 미상예도 기숙학원 본원 아이클래스 독학은 학생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약속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